자, 반갑습니다. 송진규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한 대로 호 2025 수능을 외치다 수학 1에서 1단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할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오리엔테이션 안 본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오리엔테이션 올려놨거든요.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보시고 이 수업이 뭔지, 방향성이 뭔지 알고 이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고, 선생님 OT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은 뭐 개념을 수업을 뭐 자세히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풀이를 막 자세히 한다든가 이런 수업은 아니고 그냥 수능이 이런 거고 최근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언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고 앞으로 수능 준비를 이렇게 해라.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거에 관련된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듣고선 선생님 OT에서 얘기했지만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훌륭한 책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소개했던 책은 자이스토리. 그리고 선생님은 자이스토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도 했었고 자이스토리 구성이랑 좀 맞춰놨으니까 그걸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나가볼게. 오늘 이제 이 교재와 수업에 대한 얘기는 못해서 했으니까 바로 최근 이 9개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지수로 우함수에 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올해 수능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거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넘어가시면 기출문제 보기 전에 이 책은 이제 자이스토리의 개념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이스토리를 책을 펴놓고 필기를 하셔도 되고 선생님 수능 외치다 교재나 아니면 프린트 올려놨죠? 그거 다운받으셔갖고 좀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출문제 보기 전에 개념이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 일단 자이스토리에서 이 지수로그 함수는요. 네 가지 파트로 돼 있고 A, B, C, D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돼 있고 첫 번째가 지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수의 자, 형 한번 칠해볼게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여러분도 형 한번 칠해봐.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의 성질, 지수의 확장. 이게 이제 교과 개념이죠.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지수라는 첫 소단원에 거듭제곱근, 성질, 지수의 확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B, 로그. 로그에는 로그의 정의와 로그의 성질과 사용 로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자이스토리 보면 각 이런 소 주제마다 유형이 몇 번에 해당하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이스토리가 만들어 놓은 뒤에 뭐 센수학처럼 유형을 막 만들어 놨어. 그래서 B, 로그에는 뭐가 있다고? 로그의 정의, 성질, 상용 로그. 그리고 뭐 상용 로그에 뭐 정수분, 소수분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좀 외우세요. C,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중간에 보면 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다 알 거야. 공부를 해봤으니까. 이게 C고 D. 마지막 D에선 지수 로그함수 활용. 그래서 이건 방부등식이죠. 그래서 해구하는 문제들.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 그래서 항이 두 개짜리인 경우와 뭐 치환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외우셨나요, 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맨 앞에 여기 A 파트 오른쪽에 보시면 선생님 교재에 보면 이렇게 비워놨거든,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첫 단원 지수 로그 함수입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OT에서 얘기했지만 수능에선 딱 몇 문제 나와? 네 문제 나옵니다. 우린 이제 네 문제 맞추려고, 그죠? 네 문제 나오는데 개념이 뭐가 있냐면, 자, 교과 개념. 자, 적으면서 좀 들으세요. 그냥 듣기만 하면 졸리니까. 교과 개념, 이래갖고 첫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게 자이스토리의 지수라고 되어 있었고요. B가 뭐였냐면 로그라고 되어 있었고, C가 지수 로그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념들이. 그 다음에 D가 지수 로그 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방부등식이죠. 방부등식. 자, 적어보실래요?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방부등식. 그러니까 지수에는 거듭제곱근이랑 지수의 확장 뭐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로그에는 로그의 정의, 성질, 상용 로그가 있었고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었고 얘는 방정식의 부등식의 이렇게 교과 개념인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나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이스토리에 보면
이 지수로그 함수만 유형을 몇 개 넣어놨냐면 유형이 자이소리만 68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8개 유형. 더럽게 많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68개 유형을 문제를 막 기출문제 풀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 그걸 다 68개 유형을 다 열심히 합니까? 물론 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수능에 4문제뿐이 안 나오는데 68개 유형이 다 나올 리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냐?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만 적어 놓으시고요. 문제들을 볼게. 아, 자, 그리고요. 자이스토리에서 선생님이 그 블로그나 아니면 여기 유튜브 그 밑에 설명란에 수능에선 요새는 절대 안 나오는 유형들을 선생님이 정리해 놨거든. 그 유형들은요. 나중에 수능에 임박해서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유형 선생님이 몇 번인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봐봐. 자, 넘겨보실래요? 쭉. 자, 이렇게 뒤까지 넘기면 이제 기출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2024년도 수능 4문제입니다. 그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죠.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 자, 첫 번째 뭐 나왔어요? 쭉 봐봐. 보이시나요, 다? 자, 문항 번호를 볼까요? 2번, 아니죠. 2번. 1번, 9번, 16번, 21번. 아, 여러분들 이런 건 아시죠? 수능에서 1번부터 2번, 3번 해갖고 어디까지? 21, 22까지가 무슨 과목이야? 공통 과목이고 수원수투고 23번부터 30번까지가 선택 과목이죠. 8문제. 그럼 이 중에서 이 정도는 알 거야. 킬러, 소위 어렵다는 문제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요 22번, 21번 주관식 마지막 2문제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객관식 몇 번? 14번, 15번. 여기 근처가 이제 무덤이죠. 무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항 번호만 딱 봐도 아 얘는 몇 점짜리인지 알아야 되고요. 아 4점짜리 중에서도 이건 좀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 15번이 제일 어려운 거거든. 이쪽으로 갈수록 어렵겠죠. 주관식도 22번으로 갈수록 어렵겠죠. 이 문제들에서 좀 멀어지면 좀 쉬운 거고.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고 계세요. 15번과 22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뭐라고요? 1번, 9번, 16번, 21번. 여기서 21번. 얘가 킬러에 가깝죠. 그리고 9번 문제부터 4점짜리니까 요 두 문제 정도가 4점짜리야. 근데 주제를 보면 자,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이거 뭐야? 연산 문제 아니에요? 자, 수능 문제 봅시다. 지수로그 그냥 연산 문제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로그 함수 문제이긴 한데 뭐 내분점은 일정했지만 이것도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이것도 연산이죠. 연산인데 약간 어려운 연산. 자, 그 다음에 방정식이 해 물어봤네. 제목을 한번 적어볼래?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그 어렵다는 그래프 추론 문제고요.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추론 문제. 최근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이런 거 맞춰봐 뭐 이런 문제인 거지. A가 뭐였을까요? 뭐 이런 거거든. 그죠? 이렇게 네 문제 나왔다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수 로그에서 막 굉장히 유형들이 많잖아. 60 아까 지금 68개 유형이었는데 각 유형마다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다고.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거든. 선생님 뭐 매년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2024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작년에 9월 평가원을 보여줄게요. 9월 평가원에 보면 또 네 문제입니다. 자, 연산 문제. 보이세요? 또 1번 문제죠. 그 다음에 7번 문제, 로그 계산 문제. 이것도 뭐 연산 문제죠. 계산 문제. 로그의 성질 써갖고 그냥 계산한 문제죠. 그 다음에 14번.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킬러에 가까운, 그죠? 거의 준킬러죠, 이것도. 이게 그래프 추론 문제잖아.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나는데 16번 문제, 로그 방정식 문제. 똑같잖아. 그죠? 보여요? 아까, 자, 이거나 뭐가 달라? 똑같잖아. 그죠? 연산 문제 2개, 방정식 문제 하나, 그래프 추론 문제. 자, 6월 평가 한번 볼게요.
연산. 오씨, 신기하죠? 그 다음에 7번 문항 버추도 똑같고 이것도 그래프 문제를 빙자한 그냥 계산 문제예요. 이것도 뭐 연산 이렇게. 그래, 로그의 성질 연산,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하나 나왔네요. 지수 부등식. 그 다음에 역시 21번에 문항 번호도 똑같죠. 21번에 그래프 추론. 요 T 같은 거 주고선 이거에 대한 문제를 내는 거죠. 똑같습니다. 놀랍죠? 이렇게 단원별로 모아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분석해주는 선생님들도 많이 없죠. 어? 자, 이게 작년에 나왔던 6월, 9월 수능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연산 문제. 그죠? 약간 어려운 3점 연산 문제, 방부등식 쉬운 문제, 그래프 추론 문제. 자, 선생님, 작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2023 수능을 볼게요. 연산 문제, 방정식, 16번 똑같아요. 문항 번호도 똑같아. 21번 그래프 추론. 역시 미지수 주고 미정계수 주고 추론해봐 라는 문제죠. 똑같죠. 세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9월 평가 볼게요. 작년 연산. 이쯤 되면 자, 그 다음에 이건 좀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N제곱근, 거듭제곱근 문제가 나왔어요. 거듭제곱근 문제. 9월 평가원에. 그 다음에 방정식. 그 다음에 그래프 추론. 그러니까 연산 문제 그 3점짜리 대신에 거듭제곱근이 좀 나왔었던 거죠. 자, 6월 평가 연산, 방부등식, 방정식 이제건 이때는 그래프 추론 문제가 없었고요. 6월 평가원 얘는 수조건 문제거든요. 유리수가 되기 위한 자 이것도 예전에 좀 나왔던 유형이에요. 수조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번 똑같지는 않네요. 매번 똑같을 수는 없죠. 조금씩 이 연도마다 흐름이 있어. 근데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2023 수능입니다. 자, 2022. 그러니까 지금 수능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 된 게 딱 3년 됐거든요. 22년, 23년, 24년. 그 전에는 아예 달라요. 수능 패턴이. 자, 22년 볼게요. 수능 연산 문제. 자, 이것도 그래프 연산 문제인데 이건 그래프 도형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프 문제죠. 여하튼. 그 다음에 이것도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연산 문제. 조금 올해 나왔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프 막 추론 문제는 없죠. 그냥 요 정도 내고 21번이 안 나왔었어요. 이때는. 그냥 요 정도로 내서 가볍게 그래프 문제 내봐. 2022년도에. 자, 9월 평가원도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산, 연산, 이게 뭐야? 그래프 도형 문제. 추론 문제는 아니에요. 여하튼 도형 문제. 자, 6월 평가 한번 볼까요? 연산, 이것도 그래프 문제. 약간 어려운 그래프 문제. 연산, 자, 이 AN, N제곱근 문제. 거듭제곱근 문제. 자, 이게 2022년도 6월 문제예요. 약간 결은 다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나왔던 문제. 자, 돌아가 볼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자, 쭉 들어와 보세요. 느낌 왔어요, 이제? 방향성이 좀 잡힐까요? 선생님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정리하는 대로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세요. 자, 첫 번째는요. 지수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지수로고 합쳐서 자, 무슨 문제? 연산 문제. 2점짜리로 1번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약간 어려운 연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거듭제곱근 문제. 최근 작년, 재작년에 안 나왔지만 그 전에 몇 번씩 나왔던 문제거든. 이건 4점짜리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조건.
이것도 최근에 안 나오지만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 어쩌고 조건, 이걸로도 예전엔 좀 사연자 나온 적이 있어요. 자이스토리 풀다 보면 뒤에 좀 많이 있거든. 그걸로 연습하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 외에는 선생님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뭐 지수로 공부하다 보면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았어요? 막 상용로구도 하고 상용로구의 정수분, 소수분 막 문제집들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수능에는 안 나온다고요. 내신엔 나올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띠케야 이것도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엔 거듭제곱근이랑 수조건 정도 문제만 약간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지수로 구함수 그래프. 여기가 대박인 거죠. 최근에 나오는 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 기본 문제들. 이거는 기본 성질. 지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로그함수 기본 이건 3점짜리로. 이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 추론 문제. 이게 21번에 계속 나왔잖아, 최근에. 추론 문제 4점짜리. 그 다음에 아까 있었지만 보형 문제. 이것도 4점짜리. 그 다음에 지금 3개년 안에는 없는데 예전에 종종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요.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다음 중 오는 것은 진입한 참거짓 문제라고 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이게 대소관계를 가지고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있어요. 자이툴에 비해 보면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안 나오지만 준비는 해야 돼요. 이것도 4점짜리예요. 다시 그래프 기본 성질, 그래프 추론, 도형 문제, 진입 판정, 대소관계. 그리고 방부등식은 그냥 간단하게 해고하는 문제뿐이 안 나와요. 매우 쉽게 16번에 나왔잖아 아까. 그죠? 몇 점짜리? 3점짜리. 굉장히 쉽게. 그러니까 방부등식도 여러분들 막 자이스토리도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 수상이랑 막 섞여갖고 뭐 해가 있을 조건 막 그러면서 막 수상이 어려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섞어갖고 내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안 나와요 수능에. 그리고 치환형이라고 있죠. 치환형도 잘 안 나와요. 그냥 항 두 개짜리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치환형은 이런 그래프 문제 풀 때 계산할 때 주로 좀 나오거든. 치환해서 막 계산해야 되는 거. 근데 이 방부등식 해구하는 문제로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런 거 안 나오고. 최근에는 자 봐봐. 연산 문제, 그래프 기본 성질, 추론, 방정식 이렇게 네 문제 나왔다고요. 물론 올해 이제 6월 평가랑 9월 평가는 좀 봐야겠죠. 약간 뭐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하튼 많이 잡아봤자 지금 몇 개야? 8개 유형 정도? 요 유형을 최근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좀 기술 분석을 하라는 거죠. 오케이? 이 수업은 이런 수업이야. 알았죠? 그래서 기출 문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한번 다시. 그래서 이러고 수업 끝나요? 아니야. 개념 살짝 여러분들 헷갈리는 개념들은 좀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지수국에서 뭐 나온다고? 연산 문제. 그 다음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거듭제곱근. 지금 안 해본 사람 저주할 거야. 그 다음 수조건 문제가 가끔 나온다. 그 다음에 지수로 감수엔 뭐 있었죠? 지수로 감수엔 그냥 그래프 기본 도형 문제, 21번의 그래프 추론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문제. 좌표 주선, 막 삼각형이나 막 이런 걸로 도형 문제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진입 판정. 최근에 안 나오지만 참고지 문제 연습하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해고하는 문제 간단하게 16번에 나올 거다. 알았죠? 이렇게 8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자, 아직 안 적은 사람들은 멈춰놓고 빨리 적으시고요. 이거를 수능 보는 그날까지 외워. 알았죠? 음. 자, 아직 안 적은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잠깐 정리해 줄게. 요 거듭제곱근 있죠? 요거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수조건 요거에 대한 얘기 4점짜리 그 다음에 그래프 요거에 대한 얘기 하나 정리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도형 문제 간단하게 핵심 뭔지 정도 얘기해 줄게. 요 네 가지 정도 좀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서는 그냥 기본 지수의 확장 요거 갖고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 나온다고요. 요거 뭐 이런 거 계산할 줄 아니야. 아주 쉬운 문제들. 대신에 이 A의 N제곱근 있죠. 이거 형한테 칠할까요, 여기? 거듭제곱근. 여기다 형광펜. 요 주제가
x의 n승은 a를 만족시키는 x. 그러니까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이거 내가 한번 칠해놓고 요 주제가 사용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짝수일 때, 뭐 홀수일 때 나누고 양수면 a가 양수는 두 개, 음수면 없다. 홀수인 건 한 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 개념 진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요. 요 그래프로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게 사용자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제일 처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자, 요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자, 첫 번째 선생님이 개념 주제 거듭제곱근. 이거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문제에서 선생님 뭐 A의 n제곱근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실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적어보시면 동그라미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 뭐 네모 제곱근이 뭐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뭐일 때 또는 뭐뭐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럼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 대한 관계식이 뭐야? 어, 선생님 ANX로 써주세요. AN제곱근 X다. 이건 내가 할 줄 아는데 이게 알파벳이 바뀔 수 있잖아. 그죠? ANX가. 그럼 학생들이 모르더라고. 이건 뜻이 뭐라고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이 세모인 거야. 다시 뭐라고? 동그라미의 N제곱근이 그러니까 네모 제곱이 세모다라는 건 세모를 네모 제곱하면 동그라미라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들아? 자, 여러분 세모를 네모 제곱하면 동그라미예요 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A, N, X죠 원래. 그러면 X의 N제곱은 A 이렇게 쓸 줄 아는데 이 알파벳이 바뀌면 학생들이 잘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돼? 다시 누구는 N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 이렇게 기억해. 그게 저 X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면 일단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N이 짝수이고 홀수이고 막 이런 걸 하기 전에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x에 대해서 논하여 그러면 x는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 x는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가 될 수 있죠. n이 뭐고 짝수고 a가 양수인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n이 짝수인데 a가 함수면 없죠. 그래서 안다고 쳐. 알 거야. 그 다음에 얘가 뭐야? n이 홀수인 경우엔 a에 관계없이 제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얘를 우리 뭐라 불러? 나중에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바꾸죠. 이해 가십니까? 그 내용이 막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알고 여기서 x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수 x야. 여기서 실수 x 써놔야겠다. 수능에서 물어보는 건 요 x는 실수만 따집니다. 그죠? 실수만 따지는 거고 n이 짝수야. 그럼 a가 양수는 두 개고요. n이 홀수야 한 개야. 이 정도 개념 갖고 풀면 돼요. 그죠? 내가 밑에다 하나만 더 표현을 다른 걸 써볼게. 참고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동그라미는 네모의 이게 주어가 바뀔 수 있거든. 세모 제곱근일 때 세모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나와. 어? 그럼 이제 또 헷갈립니다. 이 뭐야? 동그라미는 주어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얘는 얘가 주어죠. 문장을 읽을 줄 아나? A n 제곱근이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의 n제곱이라는 건 세모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가 동그라미인 거야. 잘 못하겠죠. 그럼 얘는 뭔 거야? 이 동그라미를 뭐 세모 제곱했을 때 네모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N이고 얘가 X였던 거야. 따라서 X의 N승은 A 이게 맞는 거죠. 적어 놓으세요.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해를 하라는 거야. 알았죠? 자, 적어 놓으시고요. 오케이? 모의고사 멈추고 적으시고. 그러니까 자,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뒤에 좀만 간단하게 내 문제를 막 다 풀어줄 건 아니고 저번에 나왔다는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최근에 나온 거죠. 2023년도 9월에 나왔던 문제인데 요것만 읽어봐. 선생님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그리고 여기 교재에 여기 자이 몇 페이지 몇 번이나 다 써놨죠 선생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 해설지도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요. 해설지 보고 뭐 문제 풀고 볼 사람들 보시고 자이에 여기 있다라는 거고 여기 킬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선생님이 킬러스라는 수업 다 올려놨죠. 거기에 이거 24라는 건 4, 20, 2024 킬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9번, 3번 문제입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 3번 문제를 하면 제가 이거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들은 싹 다 풀어서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할게. 이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 이게 4인짜리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요. 어?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 실수인 것 이걸 x라고 놓고 뭘 써야 돼? x의 4제곱은 루트 3의 fn. 이거 봐. 영 잘 못하잖아 지금. 이게 가요? 무조건 이걸 써야 되고요. 얘는 3의 2분의 fn이지. 그러면 x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야? 4제곱근 3의 2분의 fn 이랑 마이너스 이거겠지. 이게 가야 되는데 루트 3이 어쩌고는 양수기 때문에 얘는 양수거든 양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걸 지수로 쓰면 뭐가 되는 거야? 3의 8분의 f랑 3의 마이너스 8분의 아니 8 이거 분수지수로 바꾸는 거 알죠?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얘들이 곱했더니 뭐였다? 마이너스 9였다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걸 자신 있게 쓴다고.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던 문제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없어지고 얘는 둘이 곱하면 4분의 f잖아. 그럼 4분의 f가 이건 3의 제곱이니까 2고 따라서 fn은 8이었습니다. 라고 그냥 끝난 거야. 여기까지 해석을 못해서 틀리는 거라. 이제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양수일 때는. 그럼 이제 뭐 이차함수 해석하는 문제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다음부터는 안 어려워요. 8에 해당하는 n이 두 개 있다. 뭐 이런 얘기했죠. 오케이? 지금은 거듭제곱근. 그래서 요 개념이랑 이 문제 말고도 자이스토리에 굉장히 많거든. 거듭제곱근 이런 스타일의 문제. 근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다 풀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정리해주고 싶은 얘기들만 좀 할게요. 요거 했고 지금 첫 번째 주제. 뭐 박스를 하나씩 쳐놓을까요? 지수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로그에서는 뭐 이 로그의 성질 다 외우고 계셔야지 당연히. 상용 로그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정수분, 소수분. 뚜껑으로 써야겠다. 절대 안 나옵니다, 요새. 옛날에 선생님도 24년간 가르쳤으니까 수능의 역사를 선생님이 다 가르친 거죠. 근데 지표화 가수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여기가 한때 수능에서 킬러로 무조건 나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교과서에 지표화 가수란 말도 없어졌고요. 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지표화 가수란 말을 들어봤을 거야.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상용로그가 뭔지만 알면 돼요. 이제 계산할 줄만 알면 되고. 근데 문제집에 아직도 있거든, 그런 문제들이. 뭐 정수분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안 나와요. 알았지? 자, 여기 계산만 잘할 줄 알면 되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최근의 유형은 뭐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수조건이라 있다고 그랬죠? 그건 정리해 줄게. 좀 적어봐. 자, 두 번째 수조건 문제. 자연수 조건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 이렇게 나오거든요. A의 M에 B의 N 그냥 일반화 시켜야할게 이것이 자연수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쩌고저쩌고 물어봐요. 예를 든 거야 그냥.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 그죠? 일단 이 자연수를요 무조건 K나 뭐 알파벳 하나 놓으시고요. 알파벳 좀 많이 알아나?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일단 로그의 성질로 이렇게 앞으로 날아간다는 거 다 아시죠?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을 쓰시고
색상. 간단하게 로그의 성질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뭘로 바꿔야 되냐면 지수로 바꿔야 돼요. 자, 뭔 소리냐? 일단 로그 A의 B는 n분의 mk죠? 그죠? 이 상태에서 뭘로 바꿔야 된다고? 로그의 지수 정의.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죠. 로그의 정의. 지수로 표현해야 된다고. 지수로 표현하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야? B는 A의 n분의 mk죠. 이게 뭐예요? 이러면 난 못 가르쳐. 이게 x면 요런 거에서 온 거잖아요. 로그의 정의. 그래서 반드시 뭐? 로그의 정의, 로그 정의로 지수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았지? 로그로는 안 풀려. 지수식으로 반드시 바꾸시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 이제 AB가 자연수라고 나오거든. 써놓을게요. 자연수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수조건 문제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뭐 AB가 다 자연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요 A를 일단 소수로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얘가 8이다 그러면 2의 3승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A를 소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0 또는 자연수여야 되거든. 뭐 0이면 이게 1이니까 자연수일 수 있죠. 근데 뭐 0이면 거의 안 나오고 뭐가 뭐의 약수야? 자, n이 저 위에 있는 분자의 약수여야 됩니다. 요걸로 푸는 거야, 보통 다. 자,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B인 자연수가 나오죠. 근데 이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뭔 소리인지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문제를 볼까요? 적어 놓으시고. 자, 아직 못 적은 사람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자, 여기 가보면 수족구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뿐이 안 나왔죠.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 문제들. 찾아서 푸세요. 자이스토리에서. 자, 선생님 너무 자이스토리만 얘기하니까 어씨, 자이스토리 홍보대사 같네. 수경 출판사에서 선생님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더텅, 뭐 기출의 미래 EBS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N기출, 뭐 너기출 다 훌륭한 책입니다. 기출 문제는 어떤 책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의 값이 정수가 돼요. 이런 문제인 거야. 그죠? 그럼 이 정수를 내가 뭐라고 놓으라고? 뭐 K 같은 것도 놓으라고. 그죠? 그러면 자, 이 64는 로그의 성질 쓰면 2의 6승이니까 6이 이렇게 나가죠. 이 정도 로그의 성질, 일단 로그의 성질 써야 된다 그랬어. 그지? 얘가 뭐라고? K라고. 그럼 얘는 3분의 2니까 여기다 곱하면 2분의 3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n에다 막 1부터 넣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로그의 성질을 적당히 써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학생 여러분,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로그의 정의로 정의롭게 로그의 정의 정의롭게 지수식을 만들라고요. 이렇게 되잖아. 이해 가셨습니까? 그치?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수 취하면 자 지수 이런 거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3kg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역수 취하면 이거 분의 1이니까 그럼 3은 이쪽에다 곱할 수 있고요. 이해 가나? 이걸 양쪽을 또 4로 나누면 n 플러스 4는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돼. 그죠? 4로 나누면 2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2에 여러분 다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3. 4분의 1을 곱한 거예요. 4분의 1을 곱한 건데 4분의 1이 2에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요. 포인트만 이해해 주는 거야. 이런 모양까지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얘가 주인공이 되면서 천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된다니까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럼 요 k에 대해서 넣어보면 되지 하나씩. 이 문제 내가 풀어줘서 쉬워 보이지 하나도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학생 여러분? 얘가 얘 약수니까 k는 짝수여야 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짝수면서 뭐 음의 정수여야 되네. 음의 정수.
그래야지 얘가 뭐 자연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K에다가 뭐 마이너스 2부터 넣어보든가 하시면 되죠. 해봐. 오케이?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로그의 성질 이 모양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뭐는 뭐. 근데 여기 지금 자연수가 아니니까 선생님 좀 더 정리를 한 거고요. 알았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식을 잡아놓고 어떻게든 지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로그의 정의와 성질을 써서. 그래서 수도권 문제도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모르겠다. 나올지 안 나올지 나도 모르겠다. 최근에 안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수로 하면서 그래프. 자, 여기 내용 중에 최대 최소는요, 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나와봤자. 근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최대 최소 문제가 뭔지 알죠? 최대 최소 문제는 쉽게 내려면 방정식, 부등식 문제보다 문제 밀린 거야. 방부등식 내다 보니까 최대 최소 낼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최대 최소는 굳이 또 이 그래프 추론 문제나 이런 데서 최대 최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뭐 내용은 아셔야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로 함수에서는요. 선생님 지수로 함수에서 뭐뭐 나온다 그랬지? 아까? 벌써 다 까먹었나요? 기본적인 성질 문제 나온다고 아까 3점짜리로 7번, 9번 뭐 이런 데 나왔잖아. 그 다음에 21번에 뭐 추론 문제 나오고요. 추론 문제 말고도 도형 문제나 진입 판정 문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진입 판정은 최근에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자, 그래프 추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 추론 문제는요. 뭐 이렇게 풀어라 이런 게 없어. 진짜 많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추론하는 사고력을 키우는 수준이 없어요. 선생님 킬러스에서 다 풀어놨거든.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선생님 기본 베이스만 좀 필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 추론 문제를 풀려면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나오거든. 그냥 기본적인 함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동에 관한 그래프 설명을 좀 잠깐 정리해 줄게요. 핵심은 뭐냐면 지수로 감수 이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이 나오면 첫 번째 외우세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적을게요. 미안해. 첫 번째 점근선 외워. 두 번째 정점. 선생님 기준점이라고도 부르는데 밑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 세 번째 증가냐 감소냐. 증감. 자, 점근선은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 그냥 G라고 씁니다. 상수항이야, 상수항. 로그함수는요. 로그함수 그래프에선 정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값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예를 들어줄게. 그 다음에 정점은요. 지수함수는 지수가 0이 되는 값이고요. 얘는 진수가 1이 되는 값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 참 좋겠네.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의 개수로 판단합니다.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일단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일단 외워. 적으면서 외워. 점근선 뭐가 중요하다고? 정점 증가함수. 지수함수 그래프는 상수항. 로감수는 진수가 0이 되는 값이 정근선이다. 정근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수함수 문제, 추론 문제가 나오면 다 정근선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점. 이 정점을 알아야지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정점 뭐라고? 밑 A가 A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점. 지수함수는 지수가 0 되는 값, 0 되는 점, 그 다음에 로감 진수가 0 되는 점,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마이너스 예수. 자, 뭔 소리냐? 잠깐만. 자, 적어보세요. 일단 지수함수. 선생님, 네 가지 함수 써볼게요. 1번, y는 a의 x-m 플러스 n. 2번, y는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n. 3번, y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 넷 중에 하나만 나오지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N. 자, 이게 네 가지가 끝이거든. 얘를 빨리빨리 그릴 줄 알면 돼요. 자, 적어보시고요. 자, 이 네 가지 그래프인데요. 뭔 소리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있으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일단 아까 얘기했죠. 빨리 외워봐. 지수함수가 나오면 뭐라고? 점근선. 점근선 다 뭐야? 상수항이라고.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그려야 돼? 점근선 N. 여기다가 N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자, 그리고 자, 1번. 1번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점근선 그렸으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가 0 되는 값. 그러니까 누가? 얘가 0 되는 값이라고. 그러면 m이지 m. 이 숫자로 나오면 3이면 여기 3. 그죠? 그러면 m 넣으면 얘는 0승이니까 얘는 1이죠. 무조건. 그럼 뭐야? m 콤마 얘들아 이게 가요? m 콤마 m이고 m 플러스 n 플러스 1 여기가 n 플러스 1이라고 치면 요 점이 정점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알았지? 이렇게 그리세요 반드시. 할 줄 아나? 이게 1번 그래프예요. 그럼 2번 그래프는요. 정도 똑같고요. 기준점도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얘가 0 되는 값이니까 m에다 m을 넣으면 똑같아. 이게 1이잖아. n 플러스 1 여기거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건 무슨 함수야? 감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막 y축 대칭 이러지 마세요. 그럼 헷갈려. 감수함수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는 거야. 알간? 알았지? 여러분이 배운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믿고 선생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래서 일단 정근선 그 다음에 여기다 m 넣어보는데 그럼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증가냐 감수냐 이게 2번이야. 자 3번 3번은요 정근선 똑같죠. 근데 이번엔 여기다가 m을 넣으면 얘가 1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n-1인 거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야? 얘보다 더 아래 한 칸 아래 여기 있는 거야. 이게 기준점이야. 정점인 거죠. 그리고 증가냐 감소냐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x 앞에 있거나 맨 앞에나 있으면 감소함수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거 가르쳐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라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감소함수야. 막 x축 대칭, y축 대칭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요. 정선 똑같고 여기다 m 넣으면 n-1 똑같죠 여기.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두 개 있지. 마이너스 두 개 있으면 증가야.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뭘 어려워.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얘가 3번, 얘가 4번 그래프야. 정리하면서 이걸로 앞으로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연습해. 이제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해. 이거 허수는 못 외우겠는데. 아니, 그냥 정근선. 그 다음에 정점. 정점은 지수가 0 되는 값이야. 그죠? 그거 찍어놓고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그리면 된다고. 자, 다 적었죠? 안 적은 사람 멈춰놓고 적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문제 중에 이거 로그함수네요. 자, 지수함수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이런 걸 빨리 그려야 된다고. 그래야지 뭘 이걸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 빠밤빰빰빰 이렇게 돼 있으면 정근선 8, 그죠? 근데 뭐 마이너스 8부터 그리려니까 그다음 뭐 넣는다고 x에다? 3, 그죠? 그럼 3, 몇이야? 대답 3,7 그죠? 여기 3,7 여기가 정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예요. 자, 이 문제는 내가 킬로스에 풀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매우 좋고요. 여하튼 풀어보시고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것만 좀 연습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알겠죠? 이건 뭐 X축 T만큼 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고 또 있나? 이런 거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빨리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이거 학생들이 잘 못 그린다니까. 정근선 몇이야? 마이너스 n이요. 여기다 그려놓고 기준점 여기다 마이너스 2 넣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아, 마이너스 2 콤마. 요거야. 그 증가의 함수야? 증가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네. 그죠? 뭐 y 잡힌 거 물어보면 이건 0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9 마이너스 n이네. 그죠? 이걸 빨리 이렇게 그리는 친구가 장땡인 거야, 얘들아. 그죠? 이해가요? 물론 여기 이제 절대값 있으니까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 뭐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다 아시죠? 그럼 여기도 정근선 뭐가 생기는 거야? n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그릴 수 있는 친구들이 이해가요? 오케이. 이게 지수함수 그래프들. 자, 앞으로 돌아오세요. 저 필러스 문제들은 꼭 반드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여기 밑에다 적을까요? 네. 오른쪽에다 적읍시다. 다 적었죠? 여기다 적어줄게요. 자, 밑에다 적을까? 그래. 자, 두 번째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 네 가지 적어줄게요. 아, 로그 함수 뭐라고 할까? 정근선은 진수가 0 되는 값. 그 다음에 기준 정점은 진수가 1 되는 값. 그 다음에 증가함수는 똑같아요. 뭐냐면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2번 y는 자, 쳐주시죠.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m. 3번 y는 로그 마이너스 4번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n. 이 네 가지 벗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그냥 뭐 여기로 하면 헷갈려. 핵심만 기억해야 돼. 핵심만 기억해 주세요. 뭐라고? 정근선. 정근선 뭐라고 다? 진수가 0 되는 값 다 m이야. 그죠? m. 이게 정근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그려볼게. 1번은요. 봐봐. 아까 뭐라고? 정점. 기준점은 얘가 1 되는 값이라고. 그러면 m 플러스 1이죠. m 플러스 1. 그러면 m 플러스 1 콤마 얘가 1 내면 얘는 0이거든요. 얘 사라지는 거야. 아까 지수는 1이 생겼죠. 이건 사라져. 그럼 m 얘 뭐야? n. 그러니까 n.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게 돼? 이게 정점이고 올라가는 그래프겠지. 이런 그래프예요. 이 정점 잘 찾으라고. 그럼 두 번째는 얘도요. 얘가 1이 되는 값이 정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야? 1이 되는 값? m-1입니다. 그죠? 맞잖아. m-1. 그럼 어디 있는 거야, 정점이? 여기 생기는 거야. m-1.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뭐라 그랬지 아까? 감소.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돼. 생각보다 어렵죠? 이 그림. 근데 학생들 잘 못 그린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똑같고 정근선. 얘가 0 되는 값, 1 되는 값, m 플러스 1이야. 여기야. 그죠? 그러면 정주 얘랑 똑같네. 그죠? 얘 0 돼버리니까. m 플러스 n 거.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감소.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거 좀 연습 좀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얘가 0 되는 값 정근선 똑같고 얘가 1 되는 값이 뭐야? x는 m-1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두 개 있어? 아까 뭐라 그랬죠? 지수함수에서 증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아, 적어봐봐, 적어봐봐.
머릿속에 정리해봐. 머릿속에 정리해봐. 됐어요? 학생 여러분? 자, 뭔 소리냐? 자, 적으셨죠? 못 적었으면 로금 저기 있네요. 학생 여러분, 최근 수능 문제 이런 거나 이건 너무 쉽네요. x주 4만큼 평이동한 거죠. 근데 여하튼 얘도 그리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거 그리라 그러면 뭐부터 하라고? 반드시 학생 여러분, x는 몇? 5가 정근선이라고. 그 다음에 기준점은 진수가 1 되는 값 기억해. 6, 몇이야? 0.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양수의 A니까, 그죠?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 이건 너무 쉬운 그림이었네요. 여하튼 저런 그림일 거고요. 오감수. 그러니까 그래프만 빨리 그려도,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이거 안 적어도 돼요, 학생 여러분. 내가 클러스에 다 풀어놨으니까. 자, 얘를 그리래요? 학생 여러분. 너 잘 걸렸어. x는 몇이야? 어? 마이너스, 얘들아, 이게 정근선 아니에요.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야. 마이너스 4가 정근선이고요. 얘가 1 되는 값. 몇이야? 마이너스 3,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n. 얘가 기준점. 그럼 마이너스 없죠. 그럼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학생 여러분. 여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0 넣으면 되니까 2 마이너스 n이겠네. 그죠? 뭐 이런 그림이라는 거 알고 풀면 금방 좀 생각하기가 쉽죠. 알겠지? 다시 뭐라고? 정근선은 얘가 0 되는 값, 기준 정점은 얘가 1 되는 값. 이해가요? 그 다음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 또 있나 그릴 만한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앞으로 다시 왔어. 방정식 여기서 좀 더 필기를 해줄게요. 요거 그래프 문제에서. 그래프 문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 문제 좀 더 해석을 해주고 이 방부두 형식은 그냥 구할 줄 아시면 돼요. 이거 특별히 안 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지. 요런 게 잘 나온다고요. 그냥 요런 꼴, 요런 꼴. 부등식도 그냥 요런 꼴, 요런 꼴.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이게 치환하는 거가 많이 나왔었잖아. 이렇게 그지? 뭐 치환해서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모든 실수 엑셀에 성립할 조건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랬잖아. 근데 그런 거는 내신에서만 많이 나오고요. 수능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자, 여기다가 자, 선생님 뭐 좀 적어. 지수로 가면서 그래프 문제 중에 여러분 꼭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일단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좀 적어주세요. 오른쪽에다. 지수로 함수는 무슨 관계다? 지수 대 로그는 역함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필요한 문제가 있고 안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보이죠? 필기. 아,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적으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나는 이걸 좀 이쪽으로 치워놓을게. 치워놓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라 물으면 다 아실 테지만 도형 문제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얘가 a의 x-m 플러스 n이다. 평이동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역함수는 뭐야? 이거 아셔야 되는데. 로그 a의 x-n 플러스 m이에요. 아, 이것도. 그러니까 얘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죠. 그럼 얘는 거꾸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게 역함수예요. 예, 또 왜 그런지 설명까지 지금 할 시간이 없고요. 알아두시고 그럼 얘네들은 분명히 뭐야?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뭔가 도형 얘기가 나오면 얘랑 대칭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해가요? 이 대칭점을 잇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x 플러스 y는 어쩌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어쩌고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p, q라고 치면 얘는 뭐예요? q, p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1대 1대 루트 이런 것도 쓰여야 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 안 적을게. 45도로 내려간 거니까. 역함수 관계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보시죠. 적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좀 옮겨놓읍시다. 하나 더 얘기하면 도형 문제가 나오면 자, 다섯 번째. 이거 그냥 말로 쓸게요. 도형 문제가 나오면 어,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립 방정식 뭐 도형 문제 나오면 이제 뭐 식으로 해갖고 막 풀잖아. 교점 나오면 해 맞고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하학적 특징이에요. 적 해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삼각형이나 원의 성질들 있죠. 삼각형, 뭐 닮음 이런 거 있잖아. 원의 성질. 이 도형적인 성질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음? 요거. 학생들이 이걸 지금 잘 못해요.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이에요. 닮음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 좀 적어 놓으시고요. 명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세요?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형 문제들 있죠, 뒤에. 도형 문제 어디 있죠? 최근엔 도형 문제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있잖아. 이거 풀어줄 건 아닌데 지금 핵심이 뭐냐면 봐봐. 문제 좀 보세요. 뭐 PQ의 기울기가 M이고 P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이 X축과 어쩌고 만나고 이렇게 막 나왔잖아. 그럼 학생들은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이런 걸 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M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MX 플러스 어쩌고라고 놓고 교점이야? 그럼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 2X랑 같다가 방정식 세워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거든?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안 풀려요. 이게 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도형적인 해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어줄 거 아닌데 AB가 4PB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P가 A, 뭐쩌러 나왔고 이렇게 나왔죠. 이런 거 문제 주어진 거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2A고 여기가 2의 B인데 지금 문제에서 AB가 4PB니까 얘가 PB의 AB가 여기죠. AB랑 4PB. 그러니까 요거의 4배래.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맞지? 뭔 소리인지? 그럼 여기가 몇 A였다는 거야? 4A였다는 거죠. 누구랑 닮음이야?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1대 3이니까 이렇게 끊으면 요거랑 1대 3이겠지. 그러니까 4A죠, 쟤는. 맞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일단 이 기하학적인 특징이 CQ가 얘가 AB의 여기에 몇 배? 3배래, 얘가. 이거의 3배. 그죠? 그럼 얘, 왜 K라고 쓸까? 얘는 3K? 그럼 여기 몇 K야? 12K야. 3, 12. 그죠? 그러면 누가 닮음이라는 거야?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닮음이라고. 그럼 여기가 3A니까 여기 몇 A야? 4배니까 12A겠네. 그죠? 여하튼 이런 닮음을 써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문제는 그냥 꼭 풀어봐. 되게 어려워요, 문제. 그 성질들을 써야 되고요.
이 기울기랑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이건 방정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얘랑 각도가 가운데를 나왔을 때 똑같다는 거거든,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랑,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삼각형 얘네들도 뭐야? 닮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또 식을 세워야 된다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학생들 다 굉장히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해갖고 풀생하지 말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식 같은 게 뭐가 나오긴 하죠. 근데 그 전에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 도형의 성질을 써야 된다는 거야. 네, 킬러스에서 다 풀어주세요.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게 막 이 교점 구하고선 얘랑 갖다 놓고 풀면 풀리겠니? 저 다항식이랑 지수식이랑 어떻게 연립해갖고 해가 구해져요. 그러니까 계산 막 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못 푼다. 지금 이렇게 됐죠. 직선이 2x 플러스 k래. 기울기가 뭐야? 2야.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얘분의 얘잖아. 그럼 얘가 k 대 2k였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루트 5니까 여기가 루트 5였다는 거니까 여기가 1, 2였네. 1대 2 대 루트 5 비율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A면 여기는 A 플러스 1이었다는 거죠. 이게 1, 2였다는 걸 기하학적으로 아는 거라고. 저 기울기 때문에. 이 루트 5니까 1대 2 대 루트 5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좌표들이 나오겠죠. 얘는 A 플러스 1이고 얘는 A니까 그걸 넣어서 그리고 요 길이가 누구의 2배? 얘의 2배다. 그러면 식이 나오겠죠. 그걸로 연립해서 풀어야 된다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울기 같은 거. 그죠? 알았지? 아, 이 문제 꼭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좀 계산이 복잡했던 특이한 문제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1번 문제는. 이거 뭐 교점 구하려고 미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문제 봐봐. 지금 지수함수 하나고 로그함수 나왔죠. 이제 지수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역함수랑 엮일 가능성이 큰데 이건 역함수 한 게 아니죠.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 이거의 역함수는 아까 얘기했지. 저건 x축을 1만큼 이동했으니까 얘는 y축을 1만큼 이동한 이게 역함수거든.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야, 역함수는. 그럼 y는 x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이거의 대칭이겠죠. 그죠? 아,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근데 얘가 지금 2루트 1에 기하학적으로 봐봐. 그럼 얘의 대칭점이 얘죠. 학생 여러분. 근데 얘랑 보면 평행이동한 거 아니냐? x축을 얼만큼?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나 지금 문제 풀어주는 수업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얘기할게. 그러면 요 점이 x축 1만큼, y축 1만큼 이동해서 1로 간 걸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왜요, 선생님?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지금. 그죠?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x축 1만큼, y축 1만큼 이동하면 그만큼 이동했다니까 요직선에 걸린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1. 여기도 1이니까 여기가 뭐야? 루트 2죠.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루트라니까 여기가 루트 2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랑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여기는 1.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는 A 플러스 1. 이해하십니까? 그럼 대칭점이 얘가 A 플러스 1, 어쩌구면 얘는 뭐라고? 어쩌구, A 플러스 1인데 대칭점이니까 이 점의 x좌표 a니까 얘가 a였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얘가 a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거예요. 어쩐지 모르겠네. 여하튼 핵심은 킬러스 봐. 선생님 다 풀어줬어요. 킬러스에서. 핵심 뭐야? 역함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이거 갖고 문제 풀면 이 문제 안 풀려요. 그리고 도형적인 관점들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킬러스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이 풀어주면서 얘기 많이 하니까 꼭 수업 다 들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있고 중요한 개념이다.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자, 교과 개념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 로그, 지수함수, 지수, 로그함수, 방부등식. 근데 이렇게 나오시는데 연산 문제만 주로 나오더라. 오늘 근데 선생님 거듭제요건이랑 수조건 얘기해줬고 지수, 로그함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최근엔 그래프 추론 문제로 21번 내더라. 도형 문제 진입한 정도 연습해라. 방부등식 쉽게 나온다. 이런 다 끄시고 거듭제요건 이런 얘기했고요. 다시 복습하시고 수조건에 관한 문제들.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강, 이게 아니죠. 이거 순서 좀 바꿉시다. 이제 다시. 내가 나중에 얘기한 거고.
어씨, 어씨, 어씨. 문제기고, 이고. 사실 나중에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서 이거 필기한 거 다 어디다 올려줄까 해서. 자, 일단 그래프 추론. 아,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수로 감수, 역함수 관계라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형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그 진입 판정 문제는 대소비교 문제인데 요즘엔 좀 안 나오긴 해서 근데 꼭 문제 풀어보세요. 대소관계. 아, 대소관계 관련된 문제 선생님이 킬러스에선 풀어줬어요. 옛날에 많이 있어서 거기서 핵심 내용도 얘기했으니까 꼭 그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지수로 감수. 이제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